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6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5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충년 이모월 을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시는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죠.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을목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고요. 양류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화초 같은 개념, 넝쿨식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목인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으로서 큰 나무 성목과 같아서 작벌에서 동량의 지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양류목인 을목은 부드럽고 작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로지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관살인 금을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으면 을목으로서의 용도,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을목이 태어난 월령이 바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겠습니다. 화가 제왕지가 돼서 가장 왕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히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시절이 된다라고 했죠. 조열한 그런 시절이 되기 때문에 자칫 수기가 부족하고 화만 왕하게 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화다 목분이 될 수 있죠. 화다 목분이 될 수 있고, 또는 목분비회라고도 합니다. 목분비회에 화가 왕하고 수가 없으면 나무는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을목은 5월의 간목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약한 일간을목을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오로지 수가 있어야지만 을목을 생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시킬 수 있다. 임수와 계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자, 을목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인이 되죠. 정인. 그리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되는데, 육친눈만 봤을 때는 정인이 좋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이 좋아하는 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계수는 을목을 생하죠. 수생목해서 을목을 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수는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억제시켜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시원하게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월의 을목은 존시는 뭐다?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우루수와 같은 계수가 있게 되면은 하늘에서 저절로 비가 내려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을목이 파릇파릇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 5월의 계수는 뜨겁죠. 뜨거운 그러한 5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왕하면 화다 하면 수가 말라버린다. 그래서 5월에 개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5월의 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중요한 핵심은 개수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를 보좌해 주기 위해서는 신금이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월령입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그 을목이 태어난 월령은 5월입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다음으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가장 먼저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격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 격국이 명확한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격국도 흐릿하고 용신도 있는지 없는지 흐릿하면 그 사주는 조금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왕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 또는 왕상휴수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 8글자 안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를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있잖아요.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주체라고 보는 것이 일간인데,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일간이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만 사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지략이 있는 것인데, 일간이 너무 왕하게 돼서 신왕무의가 되면 사람이 너무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약해지게 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게 된다.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의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나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나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풍파를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 8글자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가 동물,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기후적인 여건이 있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됩니다. 이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세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억부용신법, 그 다음에 한열을 보는 것이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데, 용신법에는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했고요. 월지의 오화는 이거는 음화가 됩니다. 본시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 사화가 음이 되는 것인데,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면은 오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초기로 병화가 있고 중기로 기토가 있으며 그 본기 정기로는 정화가 있죠. 본기가 정화이기 때문에 몸체 틀은 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가 본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 5화를 생한다 목생화의 관계,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표현하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육진상 표현을 합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나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 창작물로도 또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부하 직원이라든가 아랫사람들로도 표현하고 나의 언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식상을 내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언변이 좋은 총명달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상이 있는데 반대로 일간이 너무 약하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걸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양의 관계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죠. 어저께 예를 들면 간목이 5월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어저께는 목화상관격, 목화진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격을 따지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목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원령 5화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저 기토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편제격이 되는데, 월지 있는 식신이 편제를 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식신 생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 식신생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간이 튼튼해야지만 식신생제로서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원령 5월이라고 하는 것, 염상절이라고 했죠.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 화가 5월이면 여기가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목은 5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왕하다,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하면 나의 기운을 많이 뺏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라고 합니다. 설기과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건 일간을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왕세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일간 을목이 약할 때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 주는 것은 인성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방조는 비견겁제로서 합니다. 또 5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줘야 되는데, 이걸 조후라고 하죠. 아까 말했던 이거는 한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5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인 뭐가 필요하다? 수가 필요하다. 이때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좋은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적인 비와 같아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개수가 있느냐? 물론 개수가 없으면 뭘 쓸 수도 있죠.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임수 쓰는 사람하고 개수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수가 약하기 때문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관성이 있어서 개수의 균형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개수가 을목을 생하고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준다. 그 다음에 개수가 화를 조절시켜 주어야지만 이 화가 관성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간 을목이 약하니까 지지로 임묘목이라든가 또는 해수 정도 또는 하다못해 진토 등에라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을 얻었고요. 어저께 갑인일주였죠. 어저께는 갑인일주였습니다. 그래서 갑인일주와 마찬가지로 을목도 일지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비견을 보게 되면은
같은 가녀지동이죠. 가녀지동이라고 해서 고집 세고 뭐 배우자 더 없고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가녀지동이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사주 전반적인 틀에서 일지에 있는 이 비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가녀지동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연간에 을목이 또 있습니다. 비견이 좀 있죠. 하나, 뭐, 두 개, 묘에 부를던 을목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비견 또는 이제 간목이 있으면, 겁재까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왕한 화왕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가 1년 중에서 가장 왕성한 제왕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뜨거운 여름에 화초가 있는데, 화초가 이제 묘에 뿌리를 두고 을목까지 있으면 화초가 뭐 여러 가지가, 여러 종류의 화초가 이제 쭉 심어놨죠. 뭐 난초도 있고, 뭐 꽃나무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5월에 뜨거운 여름에 비가 없으면 이 난초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고사하죠. 일간이 튼튼하다고 해서 갑인일주, 을묘일주처럼 일간이 튼튼하다고 해서 말라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조금 버틸 여력은 있겠죠. 조그만 풀은 물이 없으면 금방 마르겠지만 튼튼한 거는 어느 정도 자체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틸 여력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수가 없으면 다 나무는 고사하고 화가 더 왕해지면 목분비해라고 해서 그냥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 월간에서 임수라고 하는 인성을 얻었습니다. 정인이 되겠죠. 이 인성을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말라 죽지 않도록 할 것이고 더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5월 뜨거운데 개수가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가 시원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는 아니다 하더라도 강가 옆에 바닷가 옆에 호숫가 옆에 있으면 그만큼 물로 인해서 그 주변 온도는 그래도 매우 뜨겁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어느 정도 조절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역시나 임수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로 뿌리를 얻어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제 연지에서 이제 축토를 봤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축, 미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진토와 더불어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미토였다고 하면 임수가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화가 되게 되면은 날씨가 기후가 더욱더 조열해질 수밖에 없다 한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것이 미토가 아니라 축토였기 때문에 임수가 아주 미근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뿌리를 둬서 임수 수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제가 조금이라고 했다는 뜻은 임수가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생시에서는 이 임수가 좀 뿌리를 좀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축에 뿌리를 뒀던 임수가 자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임수가 자의 뿌리를 또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점 나쁘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일간 을목이 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5월이라고 해서 병화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가 튼튼하게 되면 오히려 5월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을목이 화를 보면은 5월 뜨거운 여름에 물이 충분하면 화초가 꽃을 피우는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병화라 하더라도 병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묘술 합이 되잖아요. 묘술 화가 되겠죠. 그러면 화는 굉장히 왕해지는데 수는 부족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거 아까 병자시는 뭐 목화운으로 가도 되고 금수운으로 가도 금수운은 조금 한습해지는 단점은 없지 않지만 병자시가 금수운으로 가도 저는 나쁘지 않는데 만약에 병자시가 목화운이 좋으냐 금수운이 좋으냐면 저는 목화운 쪽으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을료대운 때 요거 묘유충이 되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유금이 있게 되면 유축 합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 묘유충도 구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단지 이제 병술대운 때는 수기가 부족한데 다시 병화에 술토가 들어오는 것이 못냈죠. 그러니까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해대운, 무자대운, 기축대운은 나름대로 또 다 수운이기 때문에 여명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나 요 병술실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병술대우는 어쩔 수 없이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 또 한 가지,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개미대우도 이게 충미충이 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거 충미충이 되게 되면, 수의 뿌리인 축토에 있는 것마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토운대가 좀 안 좋습니다. 이거 근데 조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선택하기 좀 어려워지죠. 그러면 오히려 병술보다 병자실에서 양쪽 모두 병자실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해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시는 이렇게 해묘한 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묘한 목이 됐다고 해서 해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임수가 여기에 통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목화운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금수는 좀 한습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금수는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묘에 뿌리를 둔 을목이 인까지 보게 되면 일간은 뭐 튼튼하다라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다? 여기 무토가 천간에 투출돼서 임수를 극하는 것은 안 좋다. 일간 입장에서 부터는 재성이죠. 재성이 인성을 파한다. 이게 뭐예요? 탐재 파인이다.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시 같으면 이제 수가 무토가 인수 파하는 것도 매우 좋지 못할 것이고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역시나 이제 금수운 쪽으로 가게 되면 충미충의 병술대원도를 만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기묘시 뭐 큰 의미 없는 생시 같아 보이고요. 경진시 진토 하나를 얻었죠. 축토, 진토 모두 습득이 된 임도부를 둘 수 있다. 이 경금의 문제, 경금이 일간 을목하고 좀 탐합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죠. 경금이 을목하고 탐합하느라고 임수를 생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탐합하느라고 생하지 않는다. 탐합망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묘시 신금 투출된 것 좋아 보이지 않고요. 임오시 역시나 수기가 임수 하나가 더 없긴 했지. 물론 이제 이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역시나 뭐 임수 두 개가 축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갑신시는 이렇게 신금에 임수가 뿌리를 뒀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수운보다 무조건 요거는 이제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을유시는 묘충 이거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중에 일단 요 을유시 절대 안 되고 경진대우시의 경금 이것도 저도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수기도 부족한데 사시의 신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무인대우는 무토 투출되어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병자시 또는 병술시 또는 정해시 요 정도 선상에서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개미시는 말씀 안 하셨는데 당연히 개미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수기가 부족한 거잖아요. 충미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미가 되게 되면 개미시가 되게 되면 해묘합되죠. 아까 이모와 마찬가지로 개수가 있긴 하더라도 둘의 뿌리가 다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 될 것이고 당연히 개미 대운의 충미충, 임술 대운의 또 수가 부족한 단점. 가장 여명으로 갈 때 병술 대운을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겠으나 개미 대운의 충미충 이건 좀 충격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